자, 이번엔 마이케어 헤이그린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 오, 생분해? 이게 물티슈가 그러면은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썩어서 없어진다. 읽어보겠습니다. 있으면 편한데 지구가 아플까봐 물티슈 쓰기 찜찜했던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김용민닷컴이 생분해성 원단 100%의 친환경 생분해 물티슈를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헤이그린의 헤이는 헬프, 에코, 유어셀프를 의미하는데요. 예전에 참 제가 이런 거 이름을 참 많이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하고 막 뭔 약자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부질없는 짓임을 느낍니다만 아직 여기 부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이걸 기억해 준다고? 네.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광고해야지. 광고주님, 한해 같은 광고주님 광고를 그렇게 하실 지금 거예요. 자본주의적 반박입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헤이그린 기억하겠습니다. 자, 네. 물티슈 사용해서 끝나지 않고 사용 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민한 제품입니다.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 100% 원단은 폐기된 후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분해성 원단으로서 네.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자연 소재입니다. 아니, 물티슈에 무슨 플라스틱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네. 그렇구나. 되게 중요하죠. 네. 심지어는 뭐 치약에도 있다고 하더만요.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쵸, 부드러운 것들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얼마 전에 고기에 미세 플라스틱 네. 고기를 찍었는데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박혀 있어가지고 어허. 한번 알려줘. 그 보통 오윤혜 씨 이번 달에 신용카드 한 장 나와요 몸에서. 아, 정말요? 네,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예,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나온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도 물에서도 있고. 아, 물에서도? 안 보이니까 어허. 작아 보이는데. 걸러지지 않는. 네. 그래요. 자,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지켜드려야 되죠. 대나무 섬유가 함유된 레이온은 플라스틱이 혼용된 섬유보다 흡수력도 뛰어나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도톰한 두께로 한 장으로 충분히 깔끔하게 잘 닦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아 진짜예요. 이거 되게 얇아서 잘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얘 굉장히 튼튼해요. 두툼하다. 네. 저는 지금 물티슈를 제일 많이 쓰는 시기거든요. 아이가 써보세요. 10개월이니까. 애들도 어릴 때부터 물티슈 쓰잖아요. 그럼 뭐가 붙으면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티슈를 달라고. 엄마. 네, 물티슈 달라 그치. 그래요. 네. 걸음마 할 때부터. 맞아요. 그렇지. 자, 두껍네. 진짜 네. 두꺼워요. 예. 진짜 두꺼워요. 좋은 거예요. 자, 한 장으로도 충분히 세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수를 두 왜 해요, 장이면은 물티슈로? 두 장이면은 샤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샤워는 안될 거예요. 샤워는 안 됩니다. 제 네, 남편이 세수는 될것 군대에서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진짜? 물티슈 샤워를 한다고. 그럼. 아, 훈련 요즘에. 나가면 그렇게 물티슈를 귀하게 사람도 가져간다. 모르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아, 하면. 군인분들이잖아요. 군인들. 나도 갔다 왔습니다. 진짜. 또 가고 싶으시세요? 아이, 쉬세요? 안 간 것처럼. 한 번만 가시는 걸로. 갔다 네. 왔는데 안 간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 포장재 역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포장만을 사용했습니다. 스티커 등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고객님의 피부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독일의 피부과학연구소인 더마사의 피부 패치 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어요. 그 밖에 12가지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 완료. 6가지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 완료.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불검출 테스트 등 각종 유해 성분 및 중금속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아기 피부에도 자극 없이 순한 사용감을 느끼실 그쵸. 수가 이게 있을 되게 겁니다. 중요하죠. 네. 제일 1번은 과연 아기한테 트러블이 없는가. 맞아요. 뭔가. 네, 맞아요. 예. 아까 플라스틱 신용카드 한 장씩 나온다 그랬더니 김엄마는 2장 나오셨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댓글을 그렇게 다셨네. 네, 그래. 하나는 교통카드. 네. 자, 나와 지구를 위한 가장 스마트한 헤이그린 물티슈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0팩에 26,000원. 생각보다 이렇게 비싸지네. 환경에 도움이 되고 두껍기도 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게 10팩에 26,000원. 그러면 한 개에 2,6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야, 이건 연매라고 정말. 했죠? 70매입니다. 70미면은 양 적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꽤 두껍고 이 원단 자체가 두꺼워요. 이게 되게 얇은 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1,000원 정도 하는 닦다가 손가락 뚫리고 뚫리는 그러면. 거. 오, 그렇지. 얇은 거, 예, 얇은 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여기 댓글에도 그런 얘기 쓰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쓰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이게 다 썩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네. 내가 버린 물티슈만 우리 애기 기저귀만 그니까요. 우리 애기 싼 것만 닦아도 진짜
양심에 찔려요. 네, 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오셔갖고 저한테 있잖아 이 물티슈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청소까지 다 하죠. 이걸로 청소까지 다 하고 맞아요. 먼지 닦고 이럴 때는 다 쓰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물티슈가 없었을 때 우리를 상상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비닐봉지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지. 그러네요. 그때. 네. 난 다른 거 몰라도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스마트폰 없이. 약속 맞아요.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연락?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래서 그 어디 약속 장소 정해놓고 메모 붙여놓는데 알려주고 뭐 이런 거 했었고. 그렇지. 저 대학 다닐 옛날에는- 때까지만 했었어요. 옛날에는 저 집 전화. 맞아요. 뭐 이런 여친 남친 사귈 때 반드시 그 집 전화로 해야 되고 네.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로 오빠한테 받으실 걸리면 때는 죽음이에요. 두 번 걸고 끊고 두 번 올리고 끊고 그러고 달려가서 받고 이런 거. 제가 저 고3 때 쫓아다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 어떡해. 노래하던 여성인가요? 아닙니다. 그 여성은 또 다른 여성. 약을 만들던 여성이었어요. 오, 약사. 그 나중에 약사가 됐지. 어머나. 아니, 너무 부끄럽다.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는 놈들은 알 텐데. 아는 놈. 그때 네. 그 사람. 네. 근데 아, 이제 지금 보고 있을 수도 그 있어요. 양반이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독서실은 전화를 가족 외에는 바꿔주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신기하다. 아버지를 제가 알았고 아버지 목소리를 알았고 성대모사를 연습해서 예. 통화에 성공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 탤런트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아빠인 줄 목소리가 알고 너무 듣고 받았는데. 싶어서 어머나. 목소리가 듣고 됐었습니다. 싶어서. 예. 어머, 스마트폰 세상에. 없었던 시절이 연애할 땐 더 훨씬 애틋했던 것 그럼 같아요. 애틋했지. 편지 근데 손편지 뭐까지 쓰고. 해보셨어요? 나 여기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을 때. 스마트폰 없을 때 저희 연애. 사촌 오빠는 7년 동안 짝사랑하던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 오빠 결혼했는데 저한테 기숙사에 있으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거기 옆에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어허. 약속도 안 되죠. 뭐 연락도 안 되죠. 잘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따라다니는 남자니까. 그래서 밤을 새고 한 1년 반을 쫓아다니다가 군대 갔어요. 안 돼가지고. 아. 저한테 그 얘기를 아직 중학생인 저한테 대학생인 오빠가 자기 실현당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예. 진짜 애틋하다. 전 제 남편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 그래? 그렇게 이렇게 빠져나간다고요? 그래. 아, 이렇게 빠져. 가정의 평화를. 자본주의적 지금 네, 자본주의적 멘트구나. 네. 자본주의적 멘트를 아, 날리고 제가 있어요. 말을 못 얹겠습니다.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못 얹겠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이번 거는. 네, 그때 그래서 성대모사 했던 기억도 나고 옛날에는 90년대 우리 저 이현경 앵커 정도는 아실 텐데 편지를 써서 아, 맞아요. 이메일이요? 이메일이 무슨 이메일이야? 손편지. 성경 있어. 예. 손편지로 써서 맞아요. 보냈지. 예. 예. 세상에. 아이 참. 손편지 쓰고 저희 집 제 방 창문이 바깥으로 나 있었는데 음. 어디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하면 아빠가 전화 받으니까 네. 밖에서 돌 던지고 까마귀 소리 내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까마귀 소리.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부르면 온 동네가 다 아니까 부를 수도 없고. 그렇네. 예, 그때 삐삐도 없었어요. 저는. 삐삐 없었어요. 예. 그렇구나. 제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편지. 계속 쭉 만나진 않았고 중간에 헤어졌었는데 그 중간에 헤어진 기간에 주고받은 편지를 저희 어머니께서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아니 열어봤더니 헤어졌는데 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헤어진 기간이 있었고 군대에 있을 때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갔다 온다 그러면 도착하는 날 소포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결혼하고 읽어보니까 제가 꼬셨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이 저를 꼬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반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편지 그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그 남편분이 꼬셨을 것으로 상상되는 편지는 네. 편집이 됐을 수 있다. 아, 그리고 버려서 어머님이 쓸 어쨌든 수도 더 있다. 쓸 수 어머니가 있다. 헤어질 때마다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여자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던 분이셨어요. 아, 그래. 오빠도 헤어지면 그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신데요?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건지 뭔지. 어머니도 어딘가에 편지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어렸을 때였는데 그 이제 여자 사람 친구지. 네. 그 여사친. 친구들이 이제 글씨를 참 이쁘게 썼어요. 지금이야 뭐 이것만 하니까 네. 글씨를 못 쓰겠어. 한 줄 쓰면 너무 힘들어. 팔이 근데 아프고. 그때는 진짜 이건 명필 정도가 아니라 여자애들도 못 그려낼 아름다운 그 글씨체. 있어요, 그런 필체. 친구들이. 그런 밤마다. 필체였어. 예. 그래서 내가 여자 사람 친구들의 연애 편지를 대필을 해줬고 대필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끔씩 또 이제 거기다 양념도 좀 치고
아, 글씨를 잘 쓰셨다고요? 글씨를 잘 썼는데 이제 오. 글도 잘 썼지. 그래서 양념도 좀 넣고 우와. 그리고 어느 적정한 시점에 또 문학적인 표현도 집어넣어주고. 어머나, 어머나. 대필사셨구나, 대필사. 나중에 돈도 좀 받았어요. 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고 예.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무슨 색 편지지에 무슨 색 펜으로 쓰면 어떤 마음이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다 그렇지, 기억은 안 옛날에 나고 그런 게 있었어. 또. 베이지색 편지지에 파란색 잉크로 편지를 쓰면 네.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나 너무 옛날 꽃말같이 사람인가. 편지 색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음.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뭐 네. 전화를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잡지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고 막 아. 네, 많이 있었어요. 그래. 그렇군요. 그 네. 옛날 사람인 거 너무 티나나요? 요즘 애들은 SNS로 네. DM을 주고받다 만나서 네. 카톡으로 헤어진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잘 안 눌러주면 그건 애정이 없는 거잖아요. 또. 옛날에는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래도 갈 때 3일 또 답장 쓰면 또 3일 한 일주일에 어떤 그 설레.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자를 맞아요. 보냈을 때 답장이 안 오고 뭐 씹거나 이러면은 일이 없어지느냐 네. 안 없어지느냐. 그렇지. 그렇죠. 헤어지는 통보도 톡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이, 같더라고요. 그건 너무했다거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의를 갖춰서 헤어진대요 나름. 아, 톡으로? 네, 요즘에는 톡으로. 또. 네. 그래요. 아 요즘에 내가 저기 한번 서비스를 한번 오픈해 볼까. 내가 할 일이 없으면은 그럴 일은 편지 없을 것 쓰거든요. 아주 잘 써요. 아, 대필이요? 그럼 네, 아주 잘 써. 어. 아, 요즘에 내가 글씨를 쓸 수는 없지만은 네. 대신 써주는 사람. MS 좀 치시고. 아유 말도 못하지 그는 진짜 말도 못해요. 아, 근데 이제 말이죠. 지금 내 10대 20대들의 정서는 몰라. 그쵸. 맞아요. 사실은. 40대 50대 연애 편지는 제가 써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필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류는 전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 맞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하여튼. 오늘 저는 명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에루샤 쪽에 있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백화점 매출의 많은 부분은 이 에루샤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김영민 PD님 에루샤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에루샤? 에루샤. 에루샤. 에. 에? 에. 뭐 이게 약자가예요? 예, 약자예요. 에루샤? 삼행시 찍으라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아는 명품 얘기해봐. 에로 시작하는 거. 애가 아프다. 안 되겠습니다. 예. 제목학원 출신이신데 제목으로는 이쪽 계열에서 아, 명품 몰라 네. 내가 명품 아는 게 없어. 에루샤가 사실은 이제 3대 명품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잘 팔리는 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샤넬인데 백화점에서도 이 에루샤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뭐 올해는 샤넬이 백 가격을 또 올렸다면서요. 그래서 네. 제가 후배가 결혼할 때 십몇 년 전에 200만 원이었거든요. 요만한 백 하나가. 지금 1000만 원이래요. 어, 10몇 년 전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 돈으로 뭘 샀던 것 같은데 그 녀석은 그걸로 원. 백을 샀는데 십몇 년을 들고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명품을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롤렉스 매장에 가면 직원들도 그 시계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팔리기 때문에 공기만 남았다. 막 네. 이런 얘기.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예비 신랑들이 아내 될 분한테 그 백을 하나 사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선다. 청혼할 때 그 백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 줄을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아까 자본주의의 상황대로 뭐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 리포트를 보니까요. 아예 물건을 안 보여준대요. 없어요. 없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합니다. 그래서 오. 왔을 때 김용민 PD가 예를 들어서 아내분한테 에르메스 백을 하나 사주려고 매장에 가셨어요.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줄 서야 되잖아요. 줄 서가지고 왜 줄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셔서 가방을 좀 보고 싶다고 하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희 매장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원님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오. 그 대답을 못하면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에르메스 백을 사기 위해서는 에르메스 백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백화점에서 가구나 다른 물건들을 많이 보여준대요. 맞아요. 신발, 스카프, 뭐 쓸데없는 것들. 예, 그거를 1000만 원치 정도 사야 가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뭐 어른들의 모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명품 시장 점유율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3.5%에서 4.3%로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8.9%에서 8.5%로 내려오고 있고요. 중국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 세계 글로벌 명품 시장의 8.3%에서 10%가 넘게 중국이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품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물건이 중국에 가면 다 진열이 돼 있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작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정말 코로나 많이 때 해외여행을 못 가시니까 다들 그냥 보복 가만 사시고, 소비. 네, 보복 소비라고 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도 계속 올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1억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금 안 내요? 세금은 내겠지만 세금도 아마 안 낼걸요?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제대로 걸로 안 낼 알고 있어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벌어가면 특히 소비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이 날에 얼마라도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해서 보람이 있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명품 브랜드는 아예 그런 거를 하지를 않고 배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명품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등골 브레이크라고 해서 한동안 점퍼 노스페이스. 그걸 애들을 사줬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여기 줄이 있어야 된대요. 아. 그래요. 예, 톰 브라운이라고 세 줄짜리. 세 줄짜리 세상에. 그 가디건이 몇십만 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꼭 입어야 돼서 아유. 정말 뿜었어, 비싼데요, 그 지금. 가디건. 예, 그 가디건을 꼭 입어야 돼서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쵸. 중고등학생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가디건 하나 30만 원짜리 나도 못 입지만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몇십만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가디건에 요새 가디건이 없는 학교도 있거든요. 톰 브라운 가디건을 그렇게 입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명품이라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이 다 입으니까 우리 아이도 사달라고 할 때 과연 예를 들어서 그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크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한 개 사주면 보통 한 개월 그냥 그거 한 벌로 나니까. 고등학교 3년 나야죠. 네, 나야죠. 그 정도 샀으면. 근데 그렇다고 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이 세 줄짜리 가디건 하나를 몇십만 원을 주고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나 그걸 엄마가 사줘야 될 것인가. 이게 애플 아이폰 아니겠습니까? 사과. 네. 네. 아, 예. 애플폰 쓰세요? 애플 저 완전 갤럭시 쓰신 줄 알았는데. 아니 나 사실 저기 국산 폰이 더 좋은데 네. 예전에 이제 이게 보안이 제일 좋다고 아. 해서 저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아 맞아요. 보안 그것도 때문에. 반드시 맞아요. 그렇게 네. 쓰셨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보안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메시지라고 해서 파란 창 뜨는 거 있죠. 네. 네. 그거는 미국 애플 본사 압수수색해도 알 수가 없어. 안 열어줘요. 휴대폰을 압수하기 전에는 몰라. 아 그리고 이거 압수해도 못 풀잖아요. 그렇죠. 아, 또 잠금이. 비밀번호가 네. 있으니까. 아, 네. 네네네. 근데 이제 보면 여기 사과 표시 있잖아요. 네. 사과 표시. 그 제 아드님께서 전에 쓰던 아이폰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쓰시는데 네. 아주 친구를. 하작이 났습니다. 그럼 이거 저기 겉에 이거 응, 지갑처럼 돼 이거 들고 케이스 들고 다니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아, 뽀대가 안 나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다 뽀개 놓은 거예요. 세상에. 아 저는 사실은 맥이나 아이폰 저런 걸 쓸 줄 몰라요. 저기 폐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노트북에 이게 사과 모양 있는 그 자판을 한번 두들겨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그 애플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깔아라고 저희 남편이 너는 도대체 그걸 왜 쓰는 거냐 그래서 사과 문양이 있어야 돼. 네, 제가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거를 썼었는데 논문을 그걸로 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죠. 나중에 한자로 바꾸고 이런데 진짜 완전 정말 죽을 미쳐버린다고요. 뻔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짓 중에 가장 네. 어리석은 뻘짓이야, 소비가 뻘짓. 아니었나.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10대들이 명품을 선호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호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안 사면 안 되는. 안 되고 막 이런 문화들이 혹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지 우리나라에 유독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애들이 귀하게 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외국에 살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살면 일본 패션 잡지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어요. 네. 해적판으로 뭐 논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두 분은 모르실 수도 네.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때 명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살 수 있는 게 비싼 가방, 뭐 비싼 옷. 그래서 일본에서 명품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원래 명품에 로고가 새겨진 건 부르주아들이 자신이 돈을 벌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걸 과시할 수 있도록 로고를 새긴 거였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한 반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야 된다?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행이라는 게 유행이 되게 민감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참 잘 입는구나라는 걸 많이 맞아요. 느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화가 유행하면 다 그 장화를 신는 맞아요. 거죠. 음.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보면 지금 뭐가 유행하는지 사실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일본에서 정말 옷을 잘 입는다는 뭐 거리에 뭐 잠깐 나가보면 모를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줄짜리 가디건이 유행하는구나. 지금 이 근육 패딩이 유행하는구나. 이걸 다 알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패션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더 어른들의 소비 행태를 어른들의 어떤 계급적인 이런 형태를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우리 때도 나이키 신발, 나이키 있었어요. 맥스 신느냐 뭐 중요했죠. 그 나이키 맥스 신는 친구와 르카프 신거나 뭐 월드컵 신는 친구들의 차이가 네. 있었어요. 뭐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는 친구와 뭐 국산 이름 없는 네. 축구화 신는 친구도 차이가 항상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명품을 선호하고 그걸 부모들이 고민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럽고 어른들로서 면목이 없는. 그러니까 저희 때 요즘에도 IOC가 많이 하는 곱창 밴드라 그래서 헝겊으로 이렇게 되는 머리끈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김희선 씨가 유행시킨 거였는데 네. 김희선 씨가 유행시킨 아이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대에 가면 그때 이제 이렇게 크게 리본 있는 머리띠가 유행했거든요. 강의실 들어가면 전부 다 두꺼운 거. 똑같은 머리띠. 그다음에 그 곱창 밴드가 유행할 땐 색색깔 뒤에서 다 보면, 곱창 밴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몇천 원이면 맞아요. 살 수 있는 물건이니까 맞아요.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나를 그 로고로 증명하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게 없으면 소외가 된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이 아이들이 되죠. 자기들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그거 아닌 이상 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없으면 꼴린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거죠. 저희 꼬마 아직 10살이어서 제가 네. 이 고민을 하진 않을 텐데 네. 예전 같으면 안 사주면 그만이지 버텨야지라고 얘기했을 텐데 내가 정말 사춘기에 아주 예민한 딸이 있는 엄마라면 안 돼! 라고 할 것인지 몇 달을 행사를 뛰어서라도 저걸 사줄 것인지 고민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라면은 요즘 아이들은 좀 결핍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먹는 거에 대한 그럼요. 결핍도 없고 뭐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결핍이 되게 큰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명품을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사준다고 한다면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겠거니와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조건을 걸을 것 같아요. 조건? 예를 들어 뭐 1년에 하나 아니면 3년에 하나 3년에 하나. 정말 네가 갖고 싶은 거 하나를 얘기한다면 한 3년 동안 중학교 3년 다닐 동안 이거 하나는 엄마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거 하나 정도는 선택하게 해줘서 그냥 사주게 된다면 뭐 이것도 유행이야. 뭐 탐스 맞아. 투고 나올 수도 있는 이제 이거 거고. 안 입어. 이거 안 입어. 3년 유행이 지났는데 아니래. 3년 다 모으고 나니까 지나갔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해줄 필요도 없고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알바를 시켜볼 거예요. 네가 일단 그거를 이 살 가디건이 수 있도록. 100만 원인데 네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들여서 그 100만 원을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시간과 이 가디건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이들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100번 설명을 해봐도 가서 접시를 한번 날라봐야 아 내가 허리가 아프겠지는구나. 아, 이 모자를 한번 써봐야. 홍합 모자를 한번 써봐야 음. 그렇게 한번 해봐야 아 이게 내가 이 시간과 이 노력과 이 이걸 바꿀 관계와 것인가? 이 가디건을 바꿀 수 있을까를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거 너무 진짜 건강한 방법인데 이제 이런 명품이 유행한다는 건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부모의 계급이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비 여력을 그거부터가 아이들에게 나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냥 가서 확 사주는데 나는 이거를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홍합 이걸 모자 써야 아이한테 되고. 아이가 과연 친구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것 때문에 더 위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정말 뭐 완전히- 어디 아파트 사는 애, 뭐 빌라 사는 애 이렇게도 나뉘는 세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는 친구. 그러니까 아이들 네. 사이에서 세상이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수입으로 계급이 나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게 생각을 해보고 맞아요. 성찰해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을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안에서는 아이들한테 고생을 시켜서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매우 중요한데 또 공공은 공공대로 청년들에게 시급이 8,000원대 아닙니까? 네. 네. 뭐 10,000원이라고 치고요. 연 100만 원을 주면서 이 청년들에게 연 100시간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그 청년 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국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청년들한테 청춘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기본소득을 준다고 청년들이 아예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까지는 더 당연하죠. 많이 그럴 걸릴 순 거라고 없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청년들이 그냥 자기가 먹고 이 지역에서 자고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일만 해야 되고 맞아요. 그 여유를 가져본 적 시간적인 여유를 꿈을 꿔볼 여유를 가져보지 않은 상황은 참 슬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시간을 선물하는 거죠. 청춘을 선물하고 그런 네. 의미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돈이 얼마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건강한 애들이 자랐을 때 걔네들이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이 맞아요. 되는 어른이 거기 되는 때문에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아이들한테 아무데나 나가서 돈 벌어 오라 이러면 좀 그 위험하니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잖아요.
차라리 나라가 그렇게 좀 임금을 더 후하게 주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 때부터 한번 좀 줘보는 지켜보면 것도. 어떨까?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노동 말고 네. 정말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는 그런 노동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일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인지를 좀 그걸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을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저는 경제 관련한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노동 관련해서 우리 사실 모두가 노동자거든요. 그렇죠. 웬만해서. 여기 4명 네, 다 노동자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노동의 현장으로 내팽개쳐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 인간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의 가치를 매기고 내가 그렇게 얻은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그냥 기본 공통의 교육을 마쳤다면 알 수 있도록 이런 실질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네요. 네. 수학 아무리 잘해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 수학보다 살면서 중요한 건 이 가치를 어떻게 깨닫느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신이 세금을 횡령하겠다고 이렇게 횡령해서 깎아내서 먹겠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보니까 그 반에 페이가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 반에서만 통용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모아놓은 그 화폐를 보여주면서 요거를 횡령해서 깎아서 먹겠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돈의 값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게임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돈의 가치, 노동의 가치, 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우리 애청자분 네. 중에서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아, 네. 선별 지원 관련해서 아. 얘기를 좀 해달라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 줄 알았더니 80% 하위 소득 하위 80%인가? 80%. 네. 그러면서 카드사 환급 10% 포인트 환급해준 그건 그런 진짜 그건 말이 안 돼. 뭐냐면은 100만 원을 더 카드로 긁으면 긁어야 10만 원 10만 원의 포인트를 준다는 준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여력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으니까. 이제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주겠다. 결국에는 전 국민이 다 공통으로 혜택을 입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카드사 포인트 사용해서 물건 사보셨나요?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면요, 일단 내가 카드를 사용한 실적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죠, 네, 그렇죠. 쳐주지 맞아요. 않아요. 포인트는 내가 그렇죠.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를 할 포인트 많아본 적이 경우에는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카드사 실적으로 안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이 실적을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내가 원래 현금을 썼으면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거를. 있는 혜택들을 이 카드사를 통해서 포인트 결제이기 때문에 이 카드사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얻었던 혜택도 못 받을 바에야 왜 카드사에게 이런 혜택을 누가 결국에는 이득을 얻습니까? 카드사만 100만 원 쓸 때 10만 원이고 한 분기에 30만 원이 최대고 한 달에 10만 원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서도 사용이 안 되고 자동차 같이 그런 지출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려워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긁고 그걸 사용하러 어디를 막 찾아다닐 것 같지 그렇죠. 않은데요? 그렇죠. 한 달에 10만 원 환급을 받기 위해서 100만 원 더 소비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디는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이걸 다 찾아서 일일이 100만 원을 채워서 하느냐? 그렇지 안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 배불려 주는 겁니까? 카드사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자, 전에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김용민 브리핑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네. 소개해드리자면은 이게 말이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요직에 가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네. 퇴직하고 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데 뭐 집에서 그냥 놀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우리 사회에 이게 좀 몰리는 곳에 계신다는 얘기죠. 자, 카드 캐시백에 집착하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카드 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얻었다고 치죠. 네. 한 달에 카드로 200만 원 지출하던 사람이 카드 포인트 30만 원이 생겼다고 230만 원을 지출할까요? 아니요. 170만 원 하지 뭐. 그렇죠. 자, 누가 이 혜택을 받느냐? 이 카드 포인트는 또 소득 상위 계층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 갑니까? 백화점.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 네. 가잖아요. 그 지역사회의 뭐 그런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매장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주로 많이 네. 이용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대기업이 배 부르겠죠. 카드사의 지원이 왜 이루어지는가? 여신금융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신이요? 있어요. 여신금융협회. 아니, 여신 여신? 여신은 그 여신 아니고 아름다운 여신 대출. 대출. 아, 여신?
이름이 여신 맞죠? 네. 여신, 네. 여신. 예. 그 신용을 뜻하는 신. 아, 그래서 여신. 네. 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네. 업을 담당하는 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여신금융협회. 현재 회장이 누구냐? 재무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여기서 공직에 계셨던 분. 지금 제12대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카드 업계의 그 어떤 카드 회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가 바로 여신금융협회예요. 거기는 재무부 기획재정부를 두루 하셨던 섭렵했던 인사가 회장으로 계시니. 그런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모피아라고 합니다. 모펫이라고 기획재정부를 뜻하는 모펫에 더하기 마피아 해서 모피아. 모피아. 자, 신용카드 업계를 이렇게 살찌우는 목적의 이번 포인트 지급은 네. 결국 여신금융협회장이 모피아 출신이란 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고요. 지역화폐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 모피아들이. 그래서 전에 한번 지역화폐는 효능이 없다. 네. 이런 자료가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그랬죠. 기재부하고 연관된 단체인데 거기 어디더라? 하여튼 거기서 냈더니 경기도 이재명 지사하고 크게 한판 붙었잖아요. 그분은 또 그랬었죠. 지역화폐를 널리 확산시켜야 된다는 분이고. 자, 이 기재부는요. 지역화폐는 많이 유통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이 널리 유통되길 바랍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냐? 바로 전통시장에서 쓸수 살 수 있는 있는 상품권인데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그 지역에서만 한정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온누리 상품권 발행 공공기관이 바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 여기 이사장이 누구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을 지내신 분이 여기 지금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지역화폐를 쓰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음. 여러 가지 그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음. 그 지역에서 확실히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상공인들의 그런 직접적인 그렇죠. 반응들이 있었어요. 네. 이미 팩트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그렇게 온누리 상품권에 집착하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누리는 되고? 온누리 화폐를 쓰자고. 그 조세재정 연구원. 정책연구원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기획 용역을 주면서 지역화폐는 효능이 없다. 대신에 온누리 상품권을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근데 이 했었어요. 기간을 보면요, 지역 화폐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기 전을 그 코로나 기간으로 훨씬 이전. 잡아서. 코로나 훨씬 이전.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 전부터. 이후에 지역화폐가 얼마나 돌았는지 그걸 다뤄야 되는데 그건 없고 옛날 자료 갖고 지역화폐 네, 효능이 효과 없다. 없어요. 이렇게 네.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어? 여기 이사장이 모피아 출신입니다. 국민들을 정말 띄엄띄엄 보내요.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조사하면 다 보내요.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경기도가 아주 물고 뜯었죠. 그래서 아마 내놓은 보고서를 철회했을 거예요. 나 정말 개싸움에 능한 경기도 아닙니까? 네. 기재부는요, 여러분, 그냥 정부의 한 부처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사실 기재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세균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국무총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기재부가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뭐 그렇게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정세균 총리도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참 너무 아이러니한데 기재부 장관은요, 잘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국무조정실장을 실장.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사실상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마찬가지인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또 있어요. 네. 국무조정실장은 말하자면 정부의 여러 부처의 국무를 조정하는 기업으로 말하자면 기획조정실장 같은 자리지. 그러니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각 그렇죠. 부처별로. 예. 지금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다가 우리 저 그렇죠. 나경희 형님이 또 예. 차출을 해가지고 경제부총리가 됐죠. 근데 다른 사례도 보면 대부분 다 모피아 출신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부 공화국이 지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복지 국가로 가고 보다 많은 이들을 위한 확장 재정을 하려면은 네. 이 모피아의 상상력, 이 굉장히 좁은 상상력을 탈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깨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피아들을 확실히 틀어주고 정말 말 안 들으면은 이거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선별 지원으로 결국에는 결정이 흐름이 됐나요?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네. 거의 뭐 당정 협의가 다 네. 끝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뭐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네. 뒤집기는 글쎄요. 힘들어. 여기서 엎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재부가 정권 말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촛불 정부에 지금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지금. 마피아 또- 아닐까? 이 정부의 마피아. 뭐 마피아 게임 아시죠? 그렇게 하면 홍남기가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어떡해? 싫어할 만한 짓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요. 좋아할 만한 걸 많이 해주세요. 오윤혜 씨 훌륭해요. 박수. 아. 네. 근데 진짜 이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제 모피아 눈치만 보는 거야.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 170석이 넘는데도 말을 안 들을 거야. 왜냐? 모든 권력은 지금 모피아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난 다른 거 몰라도 지금 여당에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 1위가 이재명 씨고 이재명 씨는 계속 지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뭐 야당 반대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냥 기재부 장관 부총리 주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선별 지급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1등 주자를 연맥이는 거야. 야, 너 한번 엿을 좀 먹어봐야겠다 하면서 그 엿을 입에 탁 물려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렸다고요.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홍남기 이 사람의 문제기도 한데요. 사실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퇴직 후에 우리 검찰 뭐 맞아요. 정관예우 있다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게끔 사실 법 제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여기 이 출신에서 내가 나중에 퇴직 후에 내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일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부단히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퇴직 후에 뭐 이런 관련 부처에서 일할 수 없도록 어떤 법 제정이 좀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제안도 좀 필요할 것 사실 같아요. 이제 제도적으로. 관피아 방지법도 있었는데 이제 모피아들이 그냥 구멍이 숭숭 난 대로 빠져나가서 미꾸라지처럼. 가서 그런다면서요. 형도 뭐 안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달라고 그렇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세상에. 퇴직하고 올 거잖아. 그 홍남기가 저 여신금융협회나 뭐 소상공인 뭐 거기다가 온누리 상품권 하는 데다가 잘해주는 것도 모르지 훗날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자기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렇게 갈 자리를 누울 자리를 펼쳐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서로 우리 삶과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뉴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내 삶하고 되게 직결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예. 오늘 신민정 평론가는 저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푸는 법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려고 나왔어요. 요새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아, 뉴스들만 뉴스가 너무 많고. 많구나. 그렇군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법이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싶어봤는데 일단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때리고 치고 예. 후드려 패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해요. 예전에 그 홍대 그래요? 앞에 그거 있었잖아요. 네. 카페. 그래서 테니스를 친다던가 아. 뭔가 실제로 후려 치는 아, 패는? 네. 후드려 패는 이런 식의 어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좋다. 예. 근데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를 검색을 좀 해봤더니 1위가 먹는 것.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면 자는 거. 네, 먹거나 자거나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먹는 거죠. 예. 저는 진짜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인데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결은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 푸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갈 때 음악을 크게 틀고 엄청 크게 따라 부르고 창문을 열고 막 갑자기 내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처럼 밤에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소리를 크게 내면서 노래를 막 엄청 크게 부른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제일 많이 푸는 것 같고 어. 아니면 걷는 거 네. 그냥 음악 들으면서 계속 걷는 거 이 두 가지로는 웬만하면 다 풀려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다. 예. 앵커님은 어떻게? 저요? 저는 그냥 멍하게 있는 거 많이 해요. 아무 그러니까 생각 그냥 안 하기. 인터넷으로 계속 쇼핑하는데 사실 물건을 사진 않아요. 뭐 파나 그거 구경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사실 시간이 좀 있으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달달한 드라마를 잘생긴 남자와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를 맞아요. 16개를 연달아 본다든지 우와. 해피엔드로 끝날 때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면 좀 가장 추천해 기억에 주세요. 남는 작품이요. 저 최근에 본 거 중에는 서인국 씨 나오는 거를 계속 열심히 보고 서인국. 있어요. 예, 나쁜 남자. 예. 저는 정혜인 씨 나오는 드라마를 전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착한 남자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이 보물과 같은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나오고 또 예쁜 아가씨들이 나오잖아요. 그 둘의 사랑 얘기를 그냥 구경하는 걸로도 기분이 맞아요. 괜찮아요. 나도 저런 때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지금 예. 문화생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애기 엄마들이 독박 육아, 뭐 네. 애기 아빠들도 다들 너무 붙어 있어서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그럼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 잠잔다, 아, 맞아요. 뭐 영화를 연달아 본다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또 애 키우는 사람들은 그게 시간도 안 돼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네. 그걸 천민정 찾아보다가 평론가는 저는 매운 걸 먹었어요. 아. 매운 거 속 막. 다 베립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염이 생기거든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생겼는데 생겼는데 매운 걸 먹어. 걸 먹어가지고 한 번 실려갈 뒤집어져요. 뻔한 아이고, 적이 그렇지. 그거 잘못 먹으면 이후로는 실려갑니다. 예. 이 건강하게 스트레스 푸는 법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 근데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배출이 안 돼서 막히면 폭발하죠. 네, 근데 맞아요. 폭발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꾹꾹 참았다가 이게 터지면 그때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아예 분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저도 현소 그게 없어요. 근데 가끔 그냥 술을 한 번 진탕 먹고 한 번 진상을 확 부려서 속마음을 막 다 얘기한다던가 한 번 그렇게 풀어보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냥 먹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풀 수 있고 그때그때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열받았을 때 한마디라도 해야지 돼요. 그래야 속이 좀 피곤하니까. 뉴스 네. 보면 이제 아 그러면 다른 아, 사람 뭐 때 어떻게 얘기하지? 사는지나 보자 하고서 뉴스 보면 아, 더덥답하고 뭐 이러는 거지. 맞아요.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풀고 사시기를. 저는 성격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막 악플 같은 거 보도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너도 별거 없잖아. 나도 별거 없지만. 그리고 또 넘기고 어차피 와. 이게 대단하다. 뭐 영원할 거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그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네, 아, 저는 반사 이렇게 반사. 속으로 반사, 두 번 반사, 뭐 계속. 저는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질질질 길게 고통받느냐, 아니면 짧고 심하게 고통받느냐의 차이예요. 스트레스 총량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아, 오늘 밤은 좀 스트레스 없으시기를 네, 푹 주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하여튼 뭐 우리 쉬운 시사로 네. 우리 시간을 좀 특성화시켜서 네. 뭐 워낙 복잡한 사안을 이렇게 뭐 일일이 세부적으로 뭐 수치까지 들이대면서 네. 소개할 것 없이 저희 방송 들으시면은 네. 대략의 큰 그 골간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걸로. 우리 좀 한번 조만간에 라이브 말고 야외 촬영을 한번 어디서요? 가면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원래 기획했던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거리의 오찬이라고. 아, 그렇죠. 거리의 오찬. 오찬, 만찬 아니고. 밤에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네. 낮에 가면서 차 안에서 네. 뭐 자기 이제 살아온 얘기들을 좀 아, 브이로그 같은 거 하고. 네. 네. 이거 너무 좀 남의 얘기만 많이 했던 것 아, 같은데 그쵸? 네, 그런 아. 시간을 한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뭐 먹고 싶은 데 있어요? 먹고 싶은 데로 전 떡볶이 가가지고. 좋아합니다. 떡볶이. 로제로. 좋아합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신당동을 한번 가볼까? 오, 좋습니다. 네, 신당동 마복님 할머니. 어. 그 근처에 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아, 네. 나온 거기 학교가. 탐방 가죠. 아. 네. 그 사진 보고. 저는 그 건너편인데 음. 그 건너편 집에 가서 맛있다고 나왔는데 먹고 나왔더니 거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 원조라가지고. 아, 근데 네, 다 다녀봤는데 맛이 다 비슷해요. 아. 네, 그럼 그냥 다 맛있어요. 맞아요. 네. 평준화가 됩니다. 네, 그 어떤 맞아요. 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이제 맛이 평준화가 돼 있어요. 예. 진짜 기대됩니다. 맛있는 시사 이야기 하겠네요. 아, 맛있는 그러니까요. 시사 맛있는 이야기. 걸로. 예. 같이 갑시다 우리죠. 네. 같이 가요. 예. 표정이 알겠습니다. 안 좋으신데. 저기 저 초과 근무 수당. 네. 아, 네, 네. 고개가. 자, 저희가 맛있는 시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고 재밌는 얘기를 다음 주엔 좀 스트레스 풀린 얘기를 좀 하도록 해보죠.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